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재현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기 한번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에어썬님께서 바람핀 배우자의 어이없는 거짓말 3가지에 달아주셨는데, 여성이 40대에 성을 눈뜬다는 게 단순한 통계일까요? 아니면 정말 대부분 여성에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산을 통해서 어떤 성감에 대한 많은 부분이 깨게 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육아를 다 하고 나서 심적인 부분도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여서 40대에 눈을 뜹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많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대에 성욕이 가장 강했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 낳고 나서 직후부터 성욕이 너무 강해져서 힘들었다라는 분도 있고, 40대에 여유가 생기니 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남자는 10대 때부터 성욕이 맥스가 되고요. 그때 사실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결혼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해도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성욕이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몽정도 하고 스스로 위로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못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40대에 여유가 있을 때, 시간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훨씬 더 성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언제 성욕이 맥스냐, 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맥스는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반달 눈썹님이 불륜이 일어났을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3가지에 달린 건데요. 3번째 예비 상간녀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은 유부남이다. 진지한 만남을 생각한다면 처자식 있는 사람인 걸 고려하라고, 모를까봐 알려주니 피해보지 말라고 진전되기적이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저기다가 그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 글을 단 분을 제가 알아요. 남편분이 2명의 상간녀와 바람을 피고 있고, 상간 소송을 통해서 2명을 떨어뜨렸더니 3번째 상간녀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3번째 상간녀가 되기 전에 말을 해야 돼요. 왜 말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만약에 상간 소송을 또 하셔야 될 때 유부남인 걸 몰랐다 그럴 수 있고, 일어나기 전에 예비할 수 있고, 내가 혼날 것 같으면 미리 매를 맞으면 무서우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김 실장님이 써주셨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호구로 볼 때 하는 말 3가지예요. 대부분 상간녀들은 성관계를 미끼로 금전 또는 선물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편취하고 만남에서 갑의 위치에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 오히려 남자 쪽에서 이혼하고 상간녀와 결혼하자면서 무지 당혹해하고 헤어지자고 한다고 하시는데, 상간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상간녀의 조건에,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성관계를 미끼로 금전 또는 선물을 요구한다. 근데 성관계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스라이팅으로도 많이 남자분들에게 돈과 선물을 요구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또는 가정에 대해서 등한시하도록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의 관계 외에는 모든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만 소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하고요. 굉장히 그 관계가 너에게 해롭다라고 자꾸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제 원하는 걸 자꾸 가져오라고 하죠. 이혼하고 결혼하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불륜남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을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정말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남편이 그 상간녀와 한 10년을 상간을 했는데 전혀 이 남자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 잘못했다고 이제 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왜 이혼할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 아내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못생겼냐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못생겼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화들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온다. 남편분이 그렇게까지 그 여자랑 오래 만나긴 했는데 결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여자가 쉬었기 때문이고 정말 못생겼다는 의미인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생겼고 정말 덩치도 너무 크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남자 나쁘죠. 이혼을 하려고 그러든 안 하려고 그러든 나쁜데 이거는 여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남자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MJ4120님 불륜했다 어쩔래? 이 책에 어이없는 말 거기에 달린 건데 능력 있으면 당연히 이혼이고 능력 없으면 참아야지 벌 수 있나요? 능력이 있어도 이혼이진 않아요. 능력이 있는 여성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옵니다. 아내분이 훨씬 능력 있어요. 근데 이혼을 못 하세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랑 너무 친해서. 그래서 그냥 능력의 유무만으로 이혼을 하고 못하고는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건 참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도 참을 수 없고 이혼을 해야 된다면 유리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찾고 싶으시면 셰퍼 언니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일락 234인데요. 불륜이 재발하는 원인은 이것입니다 라는 컨텐츠에 달린 거예요. 도움되는 영상들 감사합니다.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저는 외로운 뉘우치고 돌아온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륜 중 상간녀와 행한 일들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뉘우치고 돌아오면 무조건 엎덜림으로 덮어줘야 하나요? 괴롭죠. 맞아요. 괴로워요. 근데 이 괴로운 게 어떻게 괴롭냐면 그냥 만났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했어. 속상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여자랑은 어떻게 했지? 키스할 땐 어땠을까? 관계할 땐 어땠을까? 어떻게 시작했을까? 어떻게 끝났을까? 같이 샤워했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여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막 심장을 녹여요. 막 깎아내요. 막 대패로 내 심장과 간과 위를 막 깎아내는 기분이에요. 애간장이 녹죠. 괴로움 압니다. 덮어줘야 되냐? 덮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회복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말을 꺼내면 그 꺼내는 말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덮고자 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그만두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자동적으로 드는 사고들에 대해서 또 다른 자동 사고를 갖고 오셔야 돼요. 더 좋은 걸 가져오세요. 왜 인생 한 번 사는데 더러운 걸 보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생각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회복 가운데 계시다면. 그렇다면 더 좋은 걸 갖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아이의 웃음이나 맑은 바다나 시원하게 보이는 호수 또는 여행 갔던 좋은 풍경 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꾸운 빵, 향긋한 커피 이런 걸 머릿속에 가져오세요. 그러시다 보면 조금씩 사그라들 겁니다. 중년 남성이 관계를 멀리하는 이유에 안개꽃님이 달아주신 건데 나이 70을 바라보는 남편이 야동 중독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댓글에 쥐약 한 사발이 타서 먹이세요 이러셨는데 쥐약 한 사발이 타서 먹일 문제는 아니죠. 지금 아내분이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어딘가에 중독돼야 된다면 바람 중독보다는 야동 중독이 낫겠죠. 근데 저 야동 중독이 위험한 게 뭐냐면 저 야동을 보다가 야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실습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한테는 성적인 충동이 안 생기고 저렇게 울룩불룩한 굉장히 비현실적인 몸에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리스로 갈 수밖에 없고 아내를 여자로 대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저걸 풀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쥐약을 타서 먹일 일은 아니지만 저게 지금 쥐약이 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실 때가 아니라 남편분도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야동 중독을 너무 가볍게 여기실 건 아니에요. 제가 야동을 보는 거를 막지 마라. 야동을 한 번씩 정도 보고 그걸 보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 중독돼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댓글 읽기 한번 해봤는데요. 댓글들이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성의 있게 상담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항상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정말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